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추경 제출 후에 민주당은 내정된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추경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과로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의 국회 운영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국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각종 민생 현안 법안과 개혁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미래통합당도 등원한다고 하니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국난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이며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IMF 환란 이후 22년 만에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합의 정치를 되살려 조만간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등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사 모두 각자 중요한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선도 있겠지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노사 양측의 선의와 배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응급 처방식,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달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소비 경기가 2달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1, 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또 최대한의
재정 투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소비 진작과 고용 안정, 경기 보강을 목적으로 준비한 3차 민생 추경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마증물입니다. 추경이 하루속히 현장에서 집행되어 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재정 투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3차 추경안이 3개월 이내 집행되어야만 1, 2차 추경에 의한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습니다. 3차 추경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 및 사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도 꼼꼼하고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위해 힘썼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는 7월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더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의 이유이고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7월 국회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7월 국회에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도 필요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어제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해임 건의안 제출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3주 전에 대검찰청이 이미 주장했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요. 최근에 공개된 대검 감찰부 관련 규정을 보면은 대검 감찰부는 징계 업무 이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중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가 가진 징계 업무 중에는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 조치가 포함되고 이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천시켰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것만이 아니죠.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있고요.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수사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배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유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의 제19 감사기 논란임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통과도 어려운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찰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막아서겠다는 자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에 복귀해서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립에 협조하시라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건의를 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일임한다고 하였지만 대검 형사 1과가 대검 부장회의 전에 이미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회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였고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소집이 결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도 수사팀과 부장회의 구성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대검은 이 지휘를 받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단 소집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채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에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3차 추경안이 오늘 국민과의 약속대로 처리됩니다. 3차 추경은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민생 긴급조치입니다. 그만큼 시급한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을 정쟁거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추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미통당으로 인해서 많이 지체됐습니다. 3차 추경이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과 기업에게 힘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채워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택 공급 물량은 늘리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부담 그리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뼈아픈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은 적고 이익이 크다면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의 상식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도 벗어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6개 구에서 이루어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가운데 64%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였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근본적 입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흐르도록 금융혁신도 촉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원칙 있고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고자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소재만 찾아다니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상황을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조 섞인 피를 토하는 심정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검찰이 과잉비대에 있고 이상비대에 있고 때로는 법에 군림한다는 표현을 에둘러서 했다고 봅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사 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내내 원구성 발목을 잡고 추경 심의도 보이콧하더니 내주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는 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라니 여전히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적법한 지시입니다. 더구나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독단을 부려 수사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중단과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적법한 것은 물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검찰 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탄핵소추 운운한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것과 함께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검찰과 한몸이 돼서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있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매우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격차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팀 소속 지도자들의 가혹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선수 고 최숙현님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1월 정부 합동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폭력을 얼룩진 체육계의 고질적인 간행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최 선수의 사건 정황을 보면 여전히 그 어떤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빵을 먹이는 식구먼을 비롯해서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를 당하는 등 지난 5년간 언급하기조차 끔찍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던 최 선수의 고통을 생각하니 처참한 심정입니다. 앞서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감독, 팀닥터, 선배 선수 2명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대한철인 3종 협회에 신고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 체육회는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인 7월 2일이 되어서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논의를 시작했고 부랴부랴 해당 감독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7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권역별로 폭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최 선수의 SOS를 석 달이나 방치한 주체이면서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자성 없는 내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 선수는 검찰 수사 과정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사건을 외면하려는 태도에 더 절망했다고 호소합니다. 문체부조차 사건이 여론화되고 나서야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늦은 감이 큽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작년 1월 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실적과 메달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서 체육계의 고질적이다 못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의 질긴 뿌리를 이제는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스포츠 미투 이후 대책이 반영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8월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20대 국회 말에 통과가 돼서 너무나 늦게 법이 통과되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신속한 설립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새벽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질의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응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합의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민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노사정 합의안에 신속히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퇴업 중인 미래통합당이 적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번 3차 추경심사를 놓고 졸속 심사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또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심사했습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언유착의 본질은 외면한 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가 아니라 정쟁을 부추겨 일하는 국회에 발목을 잡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